2026년 토끼띠 운세. 2026년 병오년, 여러분의 운명이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터질지 미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2025년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는 늦게 따라왔죠. 중요한 약속이 막판에 엎어지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가족한테 한마디 했다가 한 달 넘게 서먹해진 적 있으시죠?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2번 겹치는 해입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빠릅니다. 순식간에 타오르고 순식간에 재가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싸움이 되고 사소한 결정 하나가 1년 운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망설이다가 타이밍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옵니다. 지난해 놓친 기회, 틀어진 관계, 채우지 못한 통장. 올해는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토끼띠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2026년 토끼띠 전체의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87년생, 75년생, 63년생, 51년생까지 태어난 해에 따라 달라지는 운의 결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토끼띠라도 태어난 해가 다르면 운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올해 재물이 들어오고, 어떤 분은 건강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2026년 여러분의 띠에는 어떤 운이 흐르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토끼띠 총운. 지금부터 2026년 토끼띠의 전체 운을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한낮 태양처럼 치솟아 올라 모든 것을 뜨겁게 달구는 해입니다.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을 타고났죠. 명리에서는 목생화라고 하는데 나무가 불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회가 열립니다. 분명히 열립니다. 그런데 속도가 빠른 만큼 과열도 함께 따라오는데, 불이 타오를 때는 순식간이지만 조절을 못하면 준비한 것까지 다 태워버리는 게 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략은 딱 한 문장입니다. 상반기는 방향 잡는 시간, 하반기는 수확하는 시간. 왜 그럴까요? 지금 토끼띠는 눌삼재 한가운데 있어서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말 한마디가 오해로 번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약이 바뀌고 팀이 재편되고 변수가 자꾸 생기는데, 이때 준비 안 된 확장은 불길의 종이 던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한 템포 늦춰야 합니다. 성급한 결절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에 결정하세요. 반대로 하반기, 특히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입소문 타고 번지고 같은 일도 술술 풀리는 시기가 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과 사업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상반기에는 협력과 조율의 시간을 쓰고 네트워크를 정리하고 중요한 일은 문서로 남겨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오해가 절반 줄어듭니다. 하반기는 이미 검증된 것부터 키우세요.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작게 테스트해서 성과가 확인되면 그때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게 안전합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상반기에는 지출이 늘어납니다. 특히 4월하고 9월에 뜻밖의 지출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투자인지 소비인지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되면 현금 흐름이 안정됩니다. 이때부터 저축하고 회수하면 되는데,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정도로 분산해서 운영하는 게 안전합니다. 관계는 오래 성패를 가릅니다.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급한 마음의 말을 먼저 꺼내기보다 한 박자 늦춰서 대화하는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봄하고 가을에는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소개를 받으면 만나고 모임에도 나가되 과한 약속은 하지 마세요. 건강은 불 기운의 과열을 조심해야 합니다. 병오년은 화 기운이 2배로 왕성한 해라서 토끼띠는 나무가 불을 지나치게 살리는 형국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몸에서 열이 위로 올라가고 기운이 소모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를 주의해야 하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토끼띠는 젖은 장작과 같습니다. 불이 서두른다고 빨리 붙지 않습니다. 상반기는 불길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시간이고 하반기는 그 불로 삶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큰 그림은 보셨습니다. 바로 다음부터는 태어난 해에 따라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1987년생 토끼띠, 2026년 병오년, 87년생 정묘는 무대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만큼 기회가 커지는 해입니다. 맡은 역할이 커지고 결정의 자리가 잦아지며 회의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쪽으로 기웁니다. 올해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이 많고 몸이 고될 수 있는데 여기저기서 부르고 이것저것 맡기면서 쉴 틈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사나 이직 같은 큰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이유로 급하게 환경을 바꾸면 후회합니다. 늘삼재 한가운데에서는 감정으로 판단하기 쉽고 급하게 움직이면 협상 카드가 부족합니다. 외부 제안이 들어와도 조건 확정은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권한과 실적을 먼저 쌓으세요. 관계와 인복은 올해의 승패를 가릅니다. 본업과 핵심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새 인연은 약속의 강도를 낮춘 채 가볍게 시작하세요. 돼지띠와 양띠와의 협력은 성과와 심리적 안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받았던 사람에게 결과와 감사를 먼저 전하고 다음 단계 협력을 차분히 제안하세요. 인연은 불꽃을 오래 붙잡아주는 심지와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역할과 돈 이야기가 겹칠 때 마찰이 생기기 쉽습니다. 재물운은 어떨까요? 노력의 대가형 상승입니다. 올해는 일한 만큼 돈이 따라오는 구조인데 핵심은 어디에 힘을 쏟느냐입니다. 본업에서 성과가 나오면 부수입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면 추가 의뢰가 들어오고 평판이 쌓이면 단가도 올라갑니다. 올해는 실력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해입니다. 과시성 소비는 줄이고 실질적인 투자에 집중하세요. 장비나 교육처럼 실력을 높이는 지출은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옵니다. 비상 자금을 넉넉히 준비해 두면 급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은 불기운의 과열을 조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를 주의하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검진을 받아서 작은 이상을 초기에 정리해 두면 실행력이 안정됩니다. 모든 운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조심할 것들입니다. 신규 창업이나 대규모 확장은 보류하세요. 사적으로 돈 빌려주는 일, 과시성 소비, 고위험 투자는 피하고 주거 이전은 내년 초로 미루거나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정리하자면 87년생 정묘에게 올해는 내년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늘삼재 한가운데에서 조급하게 결과를 내려 하지 마세요. 지금은 기반을 다지고 관계를 정리하며 실력을 쌓는 시기입니다. 젖은 장작은 급히 부채질한다고 더 빨리 타오르지 않습니다. 불자리를 만들고 산소의 길을 열어두면 불은 오래 타오릅니다. 그리고 고르게 여러분 쪽으로 타들어옵니다. 2027년 정사년에는 삼재가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기가 옵니다. 그때 활짝 펼칠 날개를 지금 차근차근 만들어 두는 겁니다. 1975년생 토끼띠, 2026년 병오년에는 을묘생들에게는 문이 실제로 열립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너무 서두르면 발부터 걸립니다. 상반기는 속도보다 기준 세우기가 먼저이고 하반기는 새로운 판 버리기보다 이미 성과 보이는 일을 정리하고 잠그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편법이나 지름길이 오히려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절차와 순서를 지키는 태도가 끝에서 승부를 가릅니다. 맡은 일이 늘어나는 해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초반에 번아웃 옵니다. 하루에 할 일을 줄이고 대신 완성도를 높이세요. 페이스 조절이 핵심입니다. 관계는 정리와 갱신이 함께 옵니다. 상반기에 오래된 인연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데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떠나는 사람은 보내주고 남는 사람과의 신뢰를 두껍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하반기 되면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인연이 채웁니다. 혹시
연락이 끊어졌던 과거의 인연이 다시 연락 올 수 있는데 필요와 실리를 먼저 따져보세요. 지연과 소모를 부르기 쉽습니다. 성과와 관련한 흐름은 분명합니다. 시험이나 자격증 준비하는 분은 합격운이 들어와서 결실 보기 좋습니다. 승진 노리는 분에게도 기회가 열립니다. 재물운은 어떨까요? 올해 75년생은 문서운이 강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돈을 부르고 증서나 자격증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확실하게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상반기부터 부수입의 물꼬가 트입니다. 본업 외에 작은 수입원이 생기거나 예전에 해놨던 일에서 뒤늦게 돈이 들어옵니다. 잊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하거나 소개로 들어오는 일이 생각보다 괜찮은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는 본격적인 회수 시기입니다. 상반기에 뿌린 씨앗을 거두는 때인데 이때가 진짜 통장에 쌓이는 시기입니다. 수익이 확인된 일의 규모를 조금만 키우면 금액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꾸준히 해온 일이 있다면 단가를 올리거나 범위를 넓혀보세요.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된 계약일수록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조건이 분명할수록 분쟁 없이 회수가 빠릅니다. 올해는 말보다 문서가 돈을 지켜줍니다. 다만 뜻밖의 지출도 있을 수 있으니 과시성 소비는 줄이고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소비는 구분해서 쓰세요. 올해 조심할 것들입니다. 사소한 시비가 생기기 쉬운 해입니다.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편법과 지름길을 피하고 절차와 순서를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상반기는 기준 맞춰서 흔들림 줄이고 하반기는 넓히기보다 잠가서 성과를 지키세요. 사람을 통해 길이 열리는 해이니 떠나는 인연은 놓아주고 남는 인연을 귀인으로 키우면 길이 이어집니다. 1963년생 토끼띠, 2026년 병오년, 63년생 개묘에게는 이름과 결과가 다시 연결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쌓아둔 신뢰가 밖으로 드러나고 대외 활동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명예운이 뒤를 받쳐줍니다. 무대에 서는 기회가 잦아지고 소개나 추천이 연결되기 쉬운 흐름입니다. 상반기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제일 잘하는 한 가지를 전면에 세우고 역할은 줄이되 책임은 분명히 하세요. 올해 묵은 일은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고 당장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은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반기는 수확과 정리의 시기입니다. 상반기에 손을 본 일만 골라서 규모를 조금씩 키우면 결과가 또렷하게 붙습니다. 영역을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근거가 확인된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넓히세요. 관계의 흐름도 따뜻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붙잡지 마세요. 올해는 관계의 정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해입니다. 억지로 잡아두면 에너지만 소모되고 놓아주면 새로운 자리가 생깁니다. 오래된 인연에서 길이 열립니다. 상반기에 연락이 뜸했던 동료나 거래처가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데 빈말보다 작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면 신뢰가 단단해집니다. 남는 인연을 작게 깊게 키우면 그 중에 귀인이 나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특히 좋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지고 오랫동안 서먹했던 가족과도 대화가 트입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손주 소식처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며 집안이 더욱더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성과의 결은 단순합니다. 이름보다 실적을 앞세우세요. 그러면 가을부터 제안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시험이나 심사, 심포지엄처럼 외부 평가가 있는 자리에서도 점수를 받기 쉬운 해입니다. 명예운이 깔려 있어 결과가 밖으로 보이기 좋습니다. 재물운은 어떨까요? 안정과 회수의 구조입니다. 상반기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덜어내고 반복 지출을 미리 정리하세요. 하반기에는 정해진 대가를 제때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형세입니다. 올해는 큰 투자나 확장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조심할 것들입니다. 말 대신 문서로 정리하고 넓히기보다 잠그는 데 집중하세요. 정리하자면 상반기는 방향을 바로잡고 약속을 작게 정확히 지키는 시간, 하반기는 넓히되 잠그며 회수하는 시간입니다. 오랜 신뢰가 돈이 되고
대외 활동이 명예로 이어지는 해입니다. 1951년생 토끼띠, 2026년 병오년, 51년생 신묘에게는 욕심을 비우고 삶을 단순하게 정돈하는 해입니다. 큰 도전을 통해 무엇을 얻기보다 무탈하게 지나가면 그 자체가 결실입니다. 몸과 마음의 리듬을 최우선에 두고 확장과 모험은 한 걸음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반기는 생활 구조를 가볍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일정과 만남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만 남기면 컨디션이 안정됩니다. 환절기에는 기력이 쉽게 떨어지고 잔병 치레가 길어질 수 있으니 수면과 식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매일 가벼운 걷기로 순환을 살려주세요. 하반기는 정리와 승계에 어울리는 흐름입니다. 자산의 형태를 점검해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바꾸고 현금 흐름이 분명한 쪽으로 골격을 정돈하세요. 오래된 보험이나 거의 쓰지 않는 상품, 관리가 번거로운 자산은 용처를 다시 묻고 과감히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과 차분히 상의해서 상속이나 증여의 방향을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간단히 문서로 남기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관계의 결은 조용한 화합으로 흐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관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만남을 줄이고 가족과의 약속을 작게 정확히 지키는 데 집중하세요. 하반기에는 집안 이슈로 마음고생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서두르지 말고 사실과 감정을 나누는 순서를 지키면 갈등이 잦아듭니다. 이별수가 비치니 관계를 급히 재단하거나 결론을 서두르지 마세요. 떠나는 인연은 붙잡지 말고 남는 인연을 차분히 돌보면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오래 쌓여 신뢰가 됩니다. 재물운은 어떨까요? 안정과 보존에 무게가 실립니다. 상반기에는 고정비와 반복 지출을 정리하고 쓰임새가 불분명한 지출을 끊어보세요. 하반기에는 정해진 대가를 제때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 판을 여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편이 올해는 더 큰 이익입니다. 수익이 커 보이는 제한일수록 거리를 두고 무리한 투자와 보증은 금물로 삼으세요. 올해의 행운은 지키는 데서 옵니다. 올해 조심할 것들입니다. 환절기 건강을 먼저 챙기고 무리한 투자와 보증을 멀리하세요. 욕심을 덜수록 평온이 커지고 절차를 지킬수록 남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상반기는 생활을 가볍게 다듬어 기초를 안정시키고 하반기는 자산과 관계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리하세요. 큰 사건 사고 없이 평온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한 해입니다. 운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오늘 할 일을 하나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운은 자연히 길을 찾아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꾸준함이 결국 미래를 바꿉니다. 급히 달리는 대신 리듬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올 한 해를 안전하게 건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